이제 어, Giving 3D Spatial Reasoning Capabilities to VLMs 이라는 제목으로 구글 딥마인드랑 구글 리서치 MIT에서 CGPR 2024에 발표했던 논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Spatial VLM이라는 이 논문이고 Spatial Reasoning Task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그 Visual Question Answering의 태스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Visual Question Answering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Vision Language 모델의 약자인 VLM 모델에 이제 이미지와 어떤 퀘스천에 해당하는 쿼리 Q를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앤서로 아웃풋으로 이제 내뱉는 그런 태스크를 이제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Spatial Reasoning Task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Query Q가 어떤 이제 어떤 공간 지각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들어간 태스크를 이제 Spatial Reasoning Task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이 VLM이 얼마나 공간 지각 관련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뭐 아이스크림 콘이 있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뭐 초록색 아이스크림이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얼마나 그거를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뭐 여기 잼과 빵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이렇게 뭐 저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행하는 태스크가 이제 스페이셜 리즈닝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태스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최근 몇 년,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태스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보틱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물체 간의 어떤 거리도 인식해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얼마나 이동해야 될지, 뭐 팔을 얼마나 움직여서 어떤 물체를 잡아야 할지 등의 어떤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스페셜 리즈닝 태스크라는 어떤 그 비전 태스크로 문제를 해결해서 로보틱스 태스크에 적용을 하기 위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CML 2024나 뭐 KCCB 2024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LLM이나 VLM 같은 그 모델들을 어디에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정말 잘 되더라. 이런 좀 와우 모먼트에 취해 있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태스크들에 잘 안 되고 어떤 것들에는 왜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가장 대표적인 리미테이션으로 많은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이 꼽고 있는 문제가 VLM의 어떤 로컬한 어떤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에 대한 한계를 좀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가 집중하고 조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리미테이션의 메인 커즈가 뭘까? 그리고 어,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포커스를 갖고 있는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리서치 페이퍼가 크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problem definition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 페이퍼가 가정하고자 하는 어떤 hypothesis가 있고 이 hypothesis를 이제 validate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roblem definitio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spatial reasoning task에 해당하는 question query가 들어가는 이런 VQA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문에서 갖고 있는 hypothesi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spatial understanding에 대한 limitation이 뭐 어떤 VLM이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이런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하이포테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이 트레이닝에 좀 이렇게 특화된 어떤 VQA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기존 VLM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정말 이제 이게 데이터 문제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는 어떤 큰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들었던 좀 기본적인 두 가지 리서치 퀘스천은 그러면 이제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을 이렇게 데이터셋을 굳이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만든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이 정말 이제 스페이셜 리즈닝 케이퍼빌리티를 좀 제너럴하게 어,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평가도 그런 기준에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3D Semantic Scene Graphs라는 이제 연구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3D 스캐닝이 되어 있는 스캔 데이터에 대해서 각 오브젝트별로 이제 그 노드로 구성을 하고 이 노드 간의 관계를 이제 어떤 물체들 간의 거리가 어떤지, 뭐 어떤 위치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매핑하는 그런 싱그래프 형태의 연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각 물체들이 뭐 오른쪽에 있다, 아니면은 좀 가까이 있다, 아니면은 어디 위에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조금 러프한 어떤 디스크립션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뭐 위에 누워져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까이 그냥 서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어 시멘틱 정보만 갖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VLM에 적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싱그래프 형태로 주어질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explicit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노드들에 대해서 이제 pathfinding problem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rough한 어떤 relative spatial information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로보틱스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어떤 정확한 매트릭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길이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보는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리고 이제 VLM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좀 더 루스한 어떤 구조의 인포메이션으로 프리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이 이제 텍스트 같은 걸 통해서 임플리시트하게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싱그래프 같은 걸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해결하고자 결국에는 이제 스페이셜 그 BQA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자라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퀘스천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든 그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이 정말로 이렇게 제너럴한 스페이셜 리즈닝 케이퍼빌리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셋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셋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골은 최대한 이제 데이터셋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레이버 헤비한 태스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오토매틱한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어떤 어프로치들과는 차별화되게 어떤 매트릭 레벨에서 이런 정확하게 뭐 센티미터 단위 혹은 미터 단위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매트릭 레벨에서의 스페이셜 디스턴스를 그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핵심 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셜 BQA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크게 이제 네 가지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이미지들을 왕창 이제 컬렉션을 하고 이제 클립 베이스드 오픈 보캐블러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어떤 씬스러운 어떤 시멘틱 정보가 이제 씬 레벨에서의 시멘틱 정보가
많은 그런 이미지들만 필터링 아웃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2D 레벨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리전 캡셔닝, 그다음에 이제 메트릭 레벨에서의 depth estimation, 그다음에 coordinate canonicalization, segmentation,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그 모델들을 활용해서 이제 각 2D 컨텍스트 extraction을 하게 되는데, 이제 region captioning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object detection 모델들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코arse한 오브젝트 레이블만 뽑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미지에서 그냥 이렇게 뭐 케이크를 보면은 그냥 케이크, 뭐 아니면 a girl with a blue t-shirt,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어떤 fine grained description이 없는 그런 어떤 레이블링만 되기 때문에, 이제 로컬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위전 캡셔닝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스페이셜 디스턴스를 매트릭 레벨에서 측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3D 매트릭 스페이셜 디스턴스를 측정을 위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이미지들을 이제 어떤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이런 그 depth estimation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한 어떤 스탠더드 카메라 뷰포인트로 다시 리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coordinate canonicalization 스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후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그 이 픽셀 값들을 리프팅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엑스퍼트 모델들에 대한 정보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렉스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ML 24년 2024에 이제 제출은 됐지만 이제 리젝트 된 논문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인사이트가 많은 논문인 것 같아서 어, 그 나중에 시간 되시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골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매트릭 레벨에서의 스페이셜 디스턴스를 측정하는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까 세그멘테이션 한 마스킹에 대한 픽셀 값들을 이제 3D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제 3D 리프팅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Q&A 이제 페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 리전 캡셔닝 정보와 이제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얻은 이제 디스턴스 값을 바탕으로 이제 퀘션과 앤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리전 캡셔닝에서 나온 이제 캡션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스페이셜 언더스탠딩 퀘션을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한 어떤 캡션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애매한 그 정확한 매트릭을 측정하기 애매한 그런 캡션 관련 정보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조금 더 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생한 이제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총 10 million images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2 billion spatial reasoning Q&A 페어가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question ty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그 38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 이제 qualitative, quantitative questions로 이렇게 종류가 50대 50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qualitative, quantitative questions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quantitative는 이제 정확한 이제 수치적인 값을 이제 매트릭으로 뭐 10m, 뭐 1m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제 그런 수치적인 값을 내뱉어야 하는 문제인 거고, qualitative는 그냥 상대적으로 뭐 앞에 있다, 위에 있다, 뭐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 되는 어떤
퀘스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템플릿 베이스드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이제 퀘스천 같은 경우는 20가지의 템플릿이 있고 이제 앤서 같은 경우는 10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퀘스천 B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어 정말 이제 스페이셜 언더스탠딩 리즈닝 케이퍼빌리티를 좀 제너럴하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셋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의 스코프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냐에 따라서 뭐 예스가 될 수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은 이제 크게 어떤 스페이스에 대한 어웨어니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비게이션에 대한 스킬 그다음에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로서는 어 이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궁극적으로 이제 뭐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을 위한 이제 오브젝트의 어떤 뭐 피지컬한 프로퍼티스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한계는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만든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베이스 모델로 정한 모델과 이제 다른 VLM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제 밸리데이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팔미라는 이제 구글에서 2023년에 나왔던 VLM 아키텍처를 이제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팔미에 사용됐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들과 이제 새로 지금 이번에 만든 이제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을 같이 트레이닝에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 리즈닝 리서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체인 오브 토츠를 같이 활용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텍스트 다빈시 003이라는 LLM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이제 비교 모델들 그러니까 비교 모델로 이제 이렇게 총 6가지 VLM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퀄리티티브, 퀀티티브 퀘스천들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이제 어떤 그 매트릭 레벨에서의 디스턴스에 대한 GT 값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웹 LI라는 이제 데이터셋 이제 어떤 VLM에도 트레이닝에 활용되지 않은 웹 LI라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휴먼 애너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티브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폼 형태고 휴먼 이밸리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애너테이션을 하고 이제 퀀티티브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휴먼 애너테이터들이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하는데 어 이제 VLM 같은 경우 VLM의 앤서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이제 half나 2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GT 기준에서 이제 half나 2배 정도까지의 어떤 답변을 이제 코렉트로 이제 허용을 하는 기준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원래 그 진짜 GT 답이 뭐 10m다 하면은 뭐 5m에서 20m 사이의 답변을 이제 한다면은 우선 이제 코렉트로 평가하는 그런 어떤 어 기준을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이제 VLM들과 이제 비교한 실험인데 이제 여기 그 매트릭으로 이제 종류로 사용된 이제 바이너리 프리디케이트과 퀀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프리디케이트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런 질문들과 같이 이제 퀄리티티브 퀘스천 타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hours 이 논문의 모델이 이제 어쨌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output numbers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트릭이냐면은 이제 이 VLM들한테 수치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수치적으로 해봐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수치적으로 잘 하는 그 확률에 대한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GPT-4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치적인 확률, 그러니까 수치적인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실험 결과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반면 이제 그 아워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거의 100%에 준하는 확률로 이렇게 이제 수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아웃풋을 정상적으로 내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in range 퍼센트 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T 기준에서 이제 50% 혹은 200%그 사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이제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이제 매트릭인데 그 기준으로는 사실 생각보다 이제 37.2%로 생각보다 그렇게 큰 어떤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바이너리 프리디케이트에서의 액큐러시가 이제 71.3%로 생각보다 높은 편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바운딩 박스와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라바는 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와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predicted distance에 대한 어떤 범위와 이제 어 실질적인 어 진짜 그 그래스핑을 위해서 필요한 그 거리를 봤을 때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cm 정도의 어떤 에러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어, 이제 생각보다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위해서 활용하기에는 아직 좀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험 결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 모델이 스페이셜 VQA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같이 했을 때 그냥 제너럴 VQA 어떤 태스크에 대한 케이퍼빌리티는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혹은 긍정적으로 그런 태스크에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 이제 이렇게 OK VQA나 VQA 버전 2 같은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VQA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어, 아주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어떤 실험 결과를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벤치마크의 어떤 그 BQA 데이터셋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이셜 언더스탠딩 퀘션들의 비율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 2.4%의 어떤 성능 증가만으로는 이게 정말 이제 긍정적으로 제너럴 BQA 케이퍼빌리티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는 어, 정확한 해석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 이제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트 할 때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엑스퍼트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게 이제 제로샷 모델이기 때문에 이 레이블링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제로 뎁스 모델이 노이즈한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같이 했는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 정확한 뎁스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로봇에서 어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터 센서를 활용해서 측정한 이제 굉장히 이제 오차가 적은 어떤 뎁스 에스티메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가우시안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다 점점 더 이제 노이즈 레벨을 세게 줬을 때 또 얼만큼 이제 이 그 에스티메이션 애큐리시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준수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한 대충 60%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뭐 가우시안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0.1에서는 또 생각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기는 해서 음, 조금 이제 해석이 이제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한 60% 정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걸 봐서 이렇게 이제 그 만든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에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뎁스에 대한 그 레이블링 값이 노이즈가 있기는 하겠으나 이게 이제 실질적인 트레이닝이나 이런 그 이밸루에이션에는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 컨스트레인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판미 VLM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VIT 인코더를 이제 그냥 프로즌해서 그 결과를 냈을 때와 이제 똑같이 이제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으로 같이 학습을 시켰을 때의 그 결과 차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된 VIT 인코더가 얼만큼 스페이셜한 언더스탠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 건데 이제 그 앞선 실험에서 같이 이용했던 이제 threshold 이제 50%와 200% 사이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34.9%와 37.2%로 이렇게 이제 unfrozen을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성능 향상이 있는 걸로 봐서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스페이셜 어떤 케이퍼빌리티 언더스탠딩에 더 기여를 하고는 있다는 걸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표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threshold 값이 50 그러니까 GT 50% 혹은 200%그 범주가 아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90이랑 이제 110 사이의 범주로 좀 좁혀서 봤을 때는 이 accuracy가 한 37.2에서 8.4로 엄청나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그 뎁스 에스티메이션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해주는 이제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사용됐던 이제 엑스퍼트 그 뎁스 모델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정교한 어떤 매트릭 측정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3D 스페이셜 리즈닝 데이터셋을 이제 매트릭 레벨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든 게 최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제 매트릭 레벨에서의 어떤 디스턴스에 대한 이해를 VLM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로컬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에 대한 이제 VLM의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일종의 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데이터의 문제다라는 어떤 한 가지 뷰포인트를 같이 공유했다라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어, 이제 결과들을 보면서 추가로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팔미 패밀리 VLM이 아닌 다른 VLM 모델들에 대해서는 뭐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 소스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 이런 모델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1대1 비교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이 어, 성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라는 걸 보였던 거지 이런 어떤 VLM의 어떤 스페이셜 케이퍼빌리티 언더스탠딩에 대한 케이퍼빌리티 어떤 리미테이션이 그냥 단순히 데이터 문제다라는 결론을 이제 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어떤 결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런 어떤 VLM이나 VLM의 어떤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성능 저하를 요하는 또한 이렇게 어떤 수치적인 답변을 잘 못하거나 어떤 수치적인 어, 이런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의 어떤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어, 위전 캡셔닝 모델들을 활용해서 이런 오브젝트들의 어떤 피지컬한 프로퍼티 같은 거를 이제 뭐 그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컴포넌츠나 아니면 텍스처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위전 캡셔닝 모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 극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이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체인 오브 더 스페이셜 리즈닝이 어떤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체인 오브 터츠 그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이 모델이 음, 모델이 이제 그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는 LLM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체인 오브 터츠를 통해서 이제 이런 리즈닝 리서트를 더 잘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서플리멘트로 간단하게 저기 논문에서의 그 피겨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이 VLM은 수치적인 매트릭에 대한 답변을 잘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이제 특화된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으로 특화된 데이터셋이 그 모델이니까 이 VLM은 이 수치적인 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 프리딕션 하는 용도로 쓰고 이제 그 LLM은 이런 이제 그 체인 오브 토츠 리즈닝을 통해서 오리지널 퀘스천의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디라이브 할 수 있도록 LLM이 이제 어, 그런 이제 그 퀘션 프롬프트를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에도 이 체인 오브 덧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학습 데이터셋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예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시가 그 이런 아이소셀레스 트라이앵글을 이 캔들이 이제 거리상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각 세 개의 캔들 간의 거리를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그 거리들 간의 정보는 이렇게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이 Hours VLM 모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VLM 모델은 이런 이제 Chain of Thoughts 그 리즈닝이 잘 되는 LLM과 같은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LLM의 Chain of Thoughts 프롬프팅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 VLM을 통해서 추출하기 위한 질문들을 이제 해주면서 이제 최종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유저 쿼리 부분이 테스트 셋에서 사용되는 그 쿼리이고 LLM이 저 서브 퀘션들로 나눠준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는 저 LLM 답변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VLM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와전 이 예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답변은 LLM이 이제 내뱉는 최종 결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셋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ambiguity resolution이라고 해서 뭔가 애매한 캡션들을 지운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뭔가 수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있다면은 그거를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ambiguity resolution에 대해서는 사실 논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제가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제 음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이제 Q&A 그 템플릿에 기반해서 그 템플릿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캡션이 아닌 것들은 이제 필터링 아웃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을까.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뭔가 케이크 온 플레이트가 지워졌는데 그것도 같이 Q&A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 예시를 보고 이제 왜 이 예시를 뺐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케이크 어너 플레이시라는 그 캡션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이제 문제가 플레이트 따로 케이크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바운딩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플레이트 위에 케이크 올려져 있다라든지 이런 퀄리티티브 퀘스천이나 뭐 이 케이크와 플레이트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어떤 퀘션을 만들기가 굉장히 난해해지기 때문에 그 예시를 뺀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 그 데이터셋의 양과 그러니까 양과 질,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양의 문제란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질의 문제라는 걸까요? 그냥 당연히 데이터셋이 부족한 거는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고 그 수를 늘려서 더 극복하겠다는 건 좀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 저도 동의하는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이런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데이터 릴라이언트 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성능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제너럴한 컨센서스인데 어 이제 여기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 간의 어떤 거리가 뭐 몇 센치냐, 몇 미터냐, 요런 질문, 이런 구체적인 어떤 매트릭 레벨에서의 거리에 대한 거를 그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VLM 모델들이 학습되는 데이터셋들 자체가 그런 어떤 어 그냥 러프하게 뭐 이 오브젝트가 이 오브젝트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트릭 레벨에서 이 오브젝트들 간의 거리가 몇 센치다, 요런 어떤 데이터셋이 없었기 때문에 요런 데이터셋으로 어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에 같이 활용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풀어간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뭐 양이냐 질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은 어떤 질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이런 매트릭 스페이스 레벨에서의 그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에 대한 그런 퀘스처닝 앤서링 페어랑 관련된 데이터셋 레이블이 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어떤 질적인 얘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VLM 모델이 가지고 있는 Spatial Understanding의 단계는 이 논문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 로컬한 부분에 대한 understanding 또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로컬한 언더스탠딩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챌린지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퀘스천 B 마지막에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퀘스천 B에 대한 좀 관련된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결국에는 이제 로컬한 걸 이해한다라는 거는 DLM 모델이 처음에 인풋으로 전체 홀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더라도 그거를 뭔가 뭐 바운딩 박스로 하건 이미지를 쪼개서 하건 그런 어떤 부분적인 그 홀 이미지 안에 있는 부분적인 일종의 이미지 패치들에 대한 이해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 그거를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위전 캡셔닝 모델들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위전 캡셔닝 모델들 자체도 일반적인 캡셔닝 모델들은 그냥 홀 이미지에 대해서 캡셔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에 관련된 어떤 주된 어떤 메인 오브젝트일 것 같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 바운딩 박스를 일종의 이제 홀 이미지로 생각하고 그 바운딩 박스 된 작은 이미지에 대해서 캡셔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미지 캡셔닝 모델 자체에 얼마나 이제 파인 그레인드 레벨에서 그 캡셔닝을 할 수 있느냐의 한계는 여전히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로컬 그 비전 캡셔닝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뭐 캡셔닝 모델에 대한 제가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비전 캡셔닝의 레벨을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간의 상관관계나 그런 뭐 색깔이나 이런 디테일을 하는 수준에 지금은 머무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오브젝트 이런 로봇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그 오브젝트를 만지고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그 어떤 피지컬 프로퍼티 같은 것 또한 캡셔닝을 할 수 있으면 이쪽 연구의 어떤 넥스트 스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피지컬 프로퍼티즈에 대한 그 캡셔닝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아마 이제 좀 이제 캡셔닝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쪽 연구를 또 추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저도 마지막에 주연님께서 말씀해주신 데이터셋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막상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막연한 것 같은데, 혹시 비유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방향이 어, 몇 파악이라도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 이제 여기 퀘스천 A에 해당하는 어떤 관련 질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약간 테크니컬하게 디스커션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이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어떤 BLM 모델들에 대해서 이런 아키텍처적으로도 좀 제가 논문을 읽고 좀 이해를 해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같이 좀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BLM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당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쉐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데이터셋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궁금증이 있는데 아까 퀀티테이티브랑 퀄리테이티브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퀄리테이티브의 어떤 사물들과의 관계가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돼 있어서 그거를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라는 게 어, 약간 예를 들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두 번째 지금 질문에서 이제 스툴 이 의자가 지금 저기 전자레인지 앞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 약간 예를 들어 이제 이 질문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걸 여쭤보시는 건지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2D에서 3D로 리프팅을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그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비주얼 캡셔닝이 된 그런 이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매스크를 다 따잖아요. 근데 그 세그멘테이션 매스크 딴 그 픽셀 값들을 이제 그 매트릭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한 그 뎁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3D로 리프팅을 시켜주는데 그 리프팅 된 그 포인트 값들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서 뭐 이제 픽셀 값들이 이제 뎁스상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아니면은 이제 XY 좌표상 뭐 레프트다 라이트다 요런 거를 이제 퀄리티티브하게 이제 그 이제 그 애노테이션 이제 앤서링 답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니까 퀄리테이티브에서 단순히 어떤 유닛 단위의 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데, 그 디스턴스가 어느 방향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앞에 몇 미터인지, 뭐 뒤로 몇 미터인지, 좀 위로인지 아래로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 생각에 퀄리테이티브랑 퀀티테이티브 합쳐져서 어떤 벡터 형태로 좀 예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제 생각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그 퀀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매트릭 레벨에서 일종의 이제 수치적인 값을 내뱉는 거고 퀄리티티브는 이제 대략적으로 약간 이제 뭐 동서남북 느낌으로 큰 이제 방향이나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인 어떤 거리를 수치적인 거 없이 이제 앤서를 하는 방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정확한 어떤 벡터로서 표현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된 픽셀 값들을 이제 3D 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 오브젝트의 메인 센터 값에 있는 뭐 픽셀 정보끼리 그 두 3D 레벨에 있는 그 픽셀 정보끼리 이제 그 벡터 값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제 어 평가가 평가가 굉장히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VLM들과의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제 휴먼 애노테이션을 하는데 휴먼 애노테이션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스페이셜 VQA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처럼 세그멘테이션 된 마스킹 된 픽셀 값들을 뭐 3D 리프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요 이미지에서 대충 요 거리가 뭐 한 30cm 될 것 같다, 뭐 1m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휴먼 애노테이션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벡터 값으로 그 답변을 내뱉기에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의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질문 없으실까요?